잠들기 전에 읽는 인문학 365. 저자 양승욱. 출판 오렌지 연필. 낭독 김진수. 제작 EJ.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일은 하지 말라. 그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주라. 앙투앙드 생텍쥐 페리. 세계사 37. 스파르타.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은 도시와 그 주변 농촌 지역으로 이루어졌다. 도시 국가의 시민 중 상당수는 농민이었다. 스파르타와 아테나는 도시 국가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강했다. 스파르타는 도리아인이 펠레폰네소스 반도를 정복하여 세운 국가이다. 스파르타 사회는 지배층인 자유민, 원주민에서 노예로 전락한 헬로트, 페리오이코이 등 세 계급으로 이루어졌다. 자유민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헬로트와 페리오이코이는 금지되었다. 스파르타는 귀족 정치 체제였다. 형식적으로 2명의 왕이 있었고 평의회와 민회도 있었지만 실제 권력은 5명의 감독관이 쥐고 있었다. 1500에서 2000여 명에 불과한 소수의 자유민이 7만 명에 이르는 페리오이코이와 헬로트를 지배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했다. 스파르타는 입법자인 리쿠르고스가 만든 법률에 따라 자유민들을 엄격하게 교육했다. 국가는 모든 시민의 행동, 교육, 결혼 등을 통제하며 국가에 무조건 복종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민은 엄격한 규율 속에 개인의 감정과 욕망, 어려움을 이겨내며 생활해야 했다. 육체적으로 허약하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동굴이나 깊은 산속에 버려졌고 건강한 남자아이들은 7세가 되면 부모를 떠나 집단 생활을 하면서 스파르타식 교육을 받았다. 교육은 주로 글을 쓰고 읽는 법과 전투력, 그리고 애국심과 정신력을 기르는 데 집중되었다.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했다. 스파르타에서는 소녀들에게도 훈련을 시켜 체력과 정신력을 기르게 했다. 그들은 이로써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고 믿었다. 스파르타의 남성은 성인이 되면 평생 군영에서 생활해야 했고 30세가 되어서야 결혼도 할 수 있었다. 결혼한 남자는 아이를 낳기 위해 1년에 15일간의 휴가가 주어졌다. 그들은 평상시에 15명씩 팀을 이루어 생활했는데 전시에는 그것이 전투 단위가 되었다. 군인은 소식하며 검소한 복장에 항상 무기를 지녀야 했고 국가의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시외로 나갈 수 없었다. 만약 규정을 어기면 탈주자로 간주하여 사형에 처했다. 그들은 6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가정으로 돌아가 평민이 되었다. 유아기부터 혹독한 교육을 한 덕분에 스파르타는 폴리스 세계에서 최강의 육군을 보유할 수 있었다. 기원전 8세기 중엽에서 기원전 7세기 중엽까지 스파르타는 메세니아와 2차례에 걸쳐 대규모 전쟁을 치렀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스파르타는 포로를 모두 노예화했고 메세니아에 대한 잔혹한 통치와 착취를 일삼았다. 기원전 6세기 말 스파르타는 펠레폰네소스 반도의 도시들을 교합하여 펠레폰네소스 동맹을 맺었다. 이 동맹의 맹주가 된 스파르타는 그리스의 모든 도시국가 중에서 가장 막강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철학 38. 소크라테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며 윤리학의 아버지로 알려진 사상가 소크라테스는 로고스의 세계에서 보편적인 진리를 찾고자 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나에서 석공의 아들로 태어났다. 펠레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나자 40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중장비 보병으로 델리온 전투와 암피폴리스 전투에 참전했다. 전쟁이 끝난 후 정계에 진출하여 의회 의장이 되었다. 의회에서 물러난 후
소크라테스는 거리의 철학자로 나서 군중과 함께 진리와 지식 그리고 신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당시 아테네 권력층은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행위를 정치 행위로 간주, 소크라테스가 군중을 선동하여 폭동을 도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소크라테스는 여러 차례 군중을 선동한 행위를 멈추란 경고를 받았지만 그는 변론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결국 소크라테스에게 경계심을 품고 있던 30명의 참주가 나서서 그를 고소했다. 죄목은 청년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도모하고 새로운 신을 끌어들여 그리스의 신들을 모독했다는 것이다. 재판 결과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이 언도되었고 시민들의 반발을 우려한 참주들은 소크라테스에게 망명하면 살려주겠다고 회유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며 죽음을 택했다. 소크라테스는 문답을 즐겨했을 뿐 생전에 단 한 줄의 글도 남기지 않았다. 그의 삶과 사상은 대부분 플라톤과 크세노폰의 저술,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곡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의 사후, 제자들이 널리 퍼뜨린 소크라테스의 사상은 훗날 메가라 학파, 엘리스 에레트리아 학파, 키니코스 학파, 키레네 학파 등을 형성하였다. 소크라테스에 관한 기록을 가장 많이 남긴 것은 플라톤이다. 그는 자신의 대화편 가운데 후기에 쓴 몇 권을 제외한 모든 작품에 소크라테스를 등장시켰다. 한편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는 악처로 유명하다. 그녀는 소크라테스보다 30세나 어렸고 소크라테스와의 사이에서 5명의 자식을 두었다. 신화 39. 아틀라스. 가이아의 자식들인 키클로페스와 헤카톤케이르는 제우스 편에 섰고 크로노스의 형제인 아틀라스는 티탄 신족을 이끌며 크로노스 편에 서서 싸웠다. 전쟁은 제우스와 그 형제 자매들의 승리로 끝났다. 크로노스는 왕좌에서 쫓겨났으며 티탄 신족은 타르타로스에 갇혔다. 그리고 전쟁에서 앞장섰던 아틀라스에게는 어깨로 하늘을 떠받치는 가혹한 형벌이 주어졌다. 이 형벌은 영원히 계속되었다. 실제로 그의 이름인 아틀라스는 그리스어로 지탱하다라는 뜻이다. 아틀라스는 헤라클레스로 말미암아 잠시 이 형벌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었다. 당시 헤라클레스는 델포의 신탁에 따라 미케네 왕으로부터 황금사과를 따오라는 과업을 부여받았다. 황금사과가 자라는 신들의 정원은 아틀라스가 형벌을 받는 데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그 정원은 아틀라스의 딸들인 헤스페리데스와 100개의 머리를 가진 용 라돈이 지키고 있어서 접근이 불가능했다. 헤라클레스는 아틀라스에게 황금사과를 따다주면 그동안 대신 하늘을 떠받쳐 주겠다고 제안했다. 약속대로 아틀라스는 황금사과를 3개 따다 주었지만 하늘을 다시 받쳐들려 하지 않았다. 곤란해진 헤라클레스는 꾀를 냈다. 머리가 아프니 잠시만 하늘을 떠받쳐주면 다시 교대하겠다고 아틀라스를 설득했다. 아틀라스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하늘을 넘겨받았지만 헤라클레스는 황금사과를 챙겨서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아틀라스는 형벌을 벗어날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그리스인들은 아틀라스가 서쪽 끝에 지브롤터 해협 부근에 살고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그를 찾아 떠난 그리스인들은 아틀라스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고 그 대신 거대한 산악지대와 마주쳤다. 그들은 그 산맥이 아틀라스가 돌덩이로 변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모로코와 알제리에 걸쳐 있는 이 산맥을 아틀라스 산맥이라고 불렀다. 아틀라스의 딸들인 헤스페리데스는 서쪽이란 의미이다. 그녀들은 아이글레, 아레투사, 헤스페리아 등 3명으로 저녁의 아가씨들이라 불렸다. 이들은 라돈과 함께 신들의 황금사과 나무 정원을 지켰는데 이 황금사과 나무는 제우스와 헤라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가이아가 헤라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스인들은 아틀라스가 하늘이 아니라 지구를 떠받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현대에 이르러 아틀라스는
거대한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피곤에 지친 거인의 모습으로 묘사되곤 한다.